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유행했어요. 크게 유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망했는데 우리나라 전 세계 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대한 기록들이 발굴이 안 돼 있어요. 보고가 안 돼 있습니다. 보고는 일부분만 돼 있지 다 안 돼 있거든. 특히 1919년도에 다시 대유행을 하는데 이때 피해 상황들 보고가 별로 안 돼 있습니다. 그때 상황들을 사료를 발굴해서 하나하나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1919년도 10월 23일 날 기사입니다. 경성 서울시내에서 6,000명의 환자더라. 사망자는 누적 환자가 1,100명이고요. 누적 환자는 6,000명이 넘었다. 이 내용 기사입니다. 먼저 경과를 보면요. 1919년도 들어와서 11월 말경에 개성, 서울, 경성, 용산 이렇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12월 중순경에 와서는 이제 학교 막 점점 퍼지니까 이제 휴교도 좀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 과정에서 점점 경성에서 5일간 300명이나 사망합니다. 요것이 점점 늘어서 이제 1,100명까지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기사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 이렇게 쭉 늘다가 드디어 이제 요때는 1,100명이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환자 수가 6,100명이더라. 이런 내용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은요. 악감 환자, 악성 감기,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이란 환자가 6,000명이더라. 어디서? 경성 시내만, 서울 시내만. 그동안에 걸린 자가 6,000명, 자택 치료자. 근데 이거는 이제 6,000명이라는 숫자는요, 병원에 와서 신고가 된 환자 수입니다. 병원에 이제 오면 이제 악성 감기라고 이제 병명이 표시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환자들만 통계낸 것이지, 집에서 치료하는 자도 그 수가 불소 적지 않더라. 왜냐면 지금이야 의료보험이 돼서 병원 가는 게 쉽게 갑니다. 옛날에는요, 집안 뿌리가 흔들흔들했습니다. 이게 병원비가 비싸서. 그러니까 가난한 집안은 가지도 못하고요. 또 웬만하게 사는 집안도요, 병원에 가는 게 이렇게 선뜻 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참다가 나중에 가거나 이런 수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아직도요, 감기하면은 스페인 독감을 우습게 생각해서요, 그냥 그냥 계절성 감기나 보통 감기로 인식합니다. 감기 못 살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또 기다려보자, 이래서 이게 이제 악화되는 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택 치료자가 그 수가 불소 적지 않다. 죽은 자가 벌써 1,100명이나 되나, 경성 시내에서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사들이, 아까 이제 통계가 나오니까 이게 정밀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악감의 환자의 수가 6,000명이더라. 그동안 걸린 자가 6,000명이고, 자택치료, 집에서 치료하는 사람도 그 수가 적지 않더라. 죽은 자가 1,100명이나 넘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당시 우리가 공식 통계로요, 1918년도에 14만 명 사망으로 돼 있습니다만, 공식 통계고요. 비공식적으로는 한 30만 명이 사망한 걸로 이해하게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입니다. 환자 수도 공인된 것만 그렇고요. 700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사망한 숫자, 걸린 환자 수는 더 많을 거라고 합니다. 통계에 누락된 게 많아요. 이런데도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치료한 사람은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유행성 감모는 더욱더욱 우리는 만연이라 일단 만연이라고 했네. 만연하에서 점점 더 퍼져나갔네. 이제 점점 퍼져나가서 날마다 사망자가 100여 명씩 증가해서 백성의 마음들은 매우 불안한 거예요. 술렁거려. 이것도 1년 전, 작년과 같이 또 많이 사망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숭생숭해지는 거죠. 자, 통계를 보면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18, 19, 이때부터 이제 정확히 휘보로 매일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합계로
120명, 130, 120, 130 계속 그 사망자가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통계로는 1119명 누적 환자가.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 경성 시내만. 경성 시내가 대략 이 당시에 그 몇십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막 사망자가 났으니까요. 이거 오마뜨거랄 얘기죠. 본정은 이제 명동입니다. 명동, 그러니까 경성이 크게요. 두 개의 관할이 있습니다. 명동과 그 종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정, 그러니까 명동에서 관내에서 유행성 감염 환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언제부터 유행하냐면 11월 말부터 유행해서 이제 지금 12월 이제 중순이 된 거거든요. 말경에. 그러니까 11월 말부터 처음 발생한 일이라도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11월 말부터 발생됐으니까. 이래서 본월 이제 12월이라는 얘기죠. 11월 말부터 이제 12월 15일까지 6,160명, 6,000명이나 걸렸다. 환자가. 약 보름 조금 넘게 6,000명이 환자 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 중에서 사망자가 336명에 달하였고, 요거는 어디냐면은 그 여기 명동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명동. 그러니까 여기서 명동에서만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환자가 그 본정 명동에서만 6,000명이고 사망자가 300명이라는 겁니다. 누적 환자. 그러면 사망률 환자 대비 사망률 5.45%입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환자가 됐는데 사망한 케이스죠. 이런 경우는. 그리고 종로에서 합계는 1,119. 그런데 종로의 환자 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기까지가. 요 기사는 뭐 자료 다른 데 나오겠으면 거기까지 추적을 못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자기의 집에서 스스로 치료하는 사람을 모두 합하면 이보다 몇 배나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환자 수로 말하면은 그 6,000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뭐 10,000명이든 20,000명이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알 수 없다. 그리고 여기다 종로에 있는 관내를 합하면 이제 종로 관할을 합하면은 21일 현재 사망자가 1,119명이라 하며 이제 이거 이제 아까 나왔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확하면 요게 이제 서울 시내 사망자 숫자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욱더 만연 점점 퍼질 조짐이 있은즉 일반인은 각각 주의함이 좋겠다나. 일반 사람은 다 조심해라. 큰일 나겠다. 그래서 계속 주의사항을 주는 거죠. 이런 건 잘하는 겁니다. 정보를 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조심시키게 하는 걸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당시에 팬데믹이죠. 뭐 다른 나라 상황은 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제 사실 팬데믹 이제 여러 대륙이 다 전염됐다는 얘기인데요. 뭐 그냥 대유행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상황이지만 대유행을 해서 그냥 포스터를 넣은 겁니다. 그림을. 그리고 이제 이 당시 이제 어떻게 이걸 막을 것이냐 주의사항인데 결국은 지금도 방법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만 개인 위생과 마스크 뭐 아니면은 뭐 손 씻기 그리고 잘 먹고 푹 쉬자. 옛날부터 감기 걸리거나 독감 걸리거나 이러면요 잘 먹고 푹 쉬는 게 최고라고 했습니다. 휴양을 취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거기 증상에 따라 이제 한약을 쓰거나 이제 몸 섭장을 잘 해야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마스크를 호흡보호를 하겠습니다. 호흡보호기. 참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입, 코 가리개, 입, 코 덮개라고 돼서 입과 코를 덮는다. 입, 코 덮개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나중에 마스크라 쓰는데요. 초기에는 우리가 입, 코 덮개, 호흡보호기 이렇게 썼습니다. 뭐 지금도 호흡보호기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은. 자, 고차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페인 독감이 1919년에 대해서 크게 다시 유행을 하는데요. 대유행을 다시 하는데
그때 11월 말부터 15월까지 요때 토탈 데이터입니다. 명동에서만 환자가 6,000명이더라. 그리고 사망자가 명동은 300명이 넘고요. 명동과 종로를 합하면 이게 경성이 됩니다. 경성 시내는 토탈 110명이다. 토탈 사망자가. 이런 걸로 봐서는 명동이 6,000명에서 사망자니까 종로는 사망자가 더 많은 걸로 봐서 종로도 환자 수 6,000명보다 더 많지 않았을까. 뭐 10,000명이든지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건 추정입니다. 뭐 어쨌든 그 명동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으니까 뭐 대략 뭐 한 환자 수 2배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접근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는 조심하자, 경계를 갖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정보의 투명화가 실질적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이런 거는 헛된 소문 좋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매우 잘하는 거다. 이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보를 이렇게 자꾸 투명하게 하면은 백성들이 동의를 안 하게 되고, 동의를 안 하는데 정보를 자꾸 감추거나 왜곡하거나 하면은 백성들이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다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객관적이어야 되고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12월 23일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